종로학원에 입학 당시 수능 성적과 6월, 9월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 성적입니다. 둘 모두 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서울의 중하위권 소재 대학을 갈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됐었죠. 그러고 나서 6월과 9월 성적을 보시면 되겠지만 둘 모두 다 6월, 9월 성적이 꽤나 높아졌습니다. 자,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이 이렇습니다. 6월, 9월은 재수생이 수능에, 즉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고3이 3월, 4월 치렀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. 앞서서도 몇 가지 자료를 보셨겠지만 실제로 상위권에는 수능 인구의 4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 N수생이 상위권에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. 그렇게 되면 고3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N수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공부를 꾸준히 유지하나 물리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거든요. 실제 고3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중상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인데 실수능 성적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낸 겁니다.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6월, 9월 최종 수능 성적까지 좋아졌습니다. 자, 둘은 수시를 어떻게 지원했냐? 6월과 9월 성적의 의미 아시죠?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. 따라서 이 둘 학생은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겠죠. 자, 차이가 나는 것은 B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. 자, 결과를 말씀드리면 A 학생의 경우에는 6월, 9월까지는 연대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상향이었어요.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논술전형에 응시를 했는데 최종 불합격했습니다. 시험을 치르고 나서. 자, 그러고 났는데 실제로 수능 성적을 뒤집어 봤더니 예상치 못하게 국수형 만점이 나온 거예요.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죠. 따라서 수시 2차에 해당하는 고려대 이하의 대학은 논술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. 자, 최종 결과를 보시죠. 상단에 있는 학생을 먼저 보세요. 수능 성적 국수형 만점이지만 한국사를 치렀기 때문에 서울대를 응시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성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이 경제 성적이 굉장히 낮아요. 3등급에서도 거의 맨 밑에 있는 성적이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의 성적을 인문계 학생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 누적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보면 서울대는 0.25, 연세대는 0.08이 나옵니다. 즉 연세대 성적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성적이 돼요. 전국 단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30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서 수시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꽤 많겠죠? 자,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냐면 베트남어 때문입니다. 제2 외국어. 일단 서울대도 3등급부터는 차등으로 감점을 하는데 감점폭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경제 성적을 베트남어로 바꿔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과 학생의 경우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제2 외국어 하는 게 좋겠네요. 그렇죠? 자, 하단에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사회학과 그리고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논술을 합격했습니다. 비슷한 성적대에서 거의 비슷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.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는 좀 어렵겠죠. 자, 다음은 자연계 학생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. 두 학생의 성적 추이를 한번 보시죠. 먼저 종로학원에 입학 당시의 성적과 6월, 9월 최종 수능 성적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. 자, 6, 9월은 수시 원서를 쓰는데 지표가 됩니다. 실제 수능에서 두 학생은 상대적으로 국어를 비롯해서 다른 과목이 아주 좋진 않아요. 국어 성적은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죠. 근데 6, 9는 잘 나왔었거든요. 따라서 지원을 어떻게 했을까요? 대부분 상향을 했습니다. 이렇게 수시를 지나치게 높여놓는다. 근데 물론 6, 9월 성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잘 쓴 거긴 합니다. 그래도 가장 낮은 대학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잘 쓴 경험입니다. 그런데 맨 밑에 두 학생 모두 다 경희대와 이화여대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상향이거든요. 사실은. 자,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둘 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? 첫 번째 학생은 예상하시다시피 결국은 수시에서 모두 실패하고 정시로 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
아이고, 죄송합니다. 두 번째 학생은 수시에 성공을 했습니다. 둘 모두 다 연대와 한대를 같이 합격을 한 사례가 되는데요. 이 또한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어떤 학생의 성취가 더 높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둘 모두 다 성공한 사례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단에 있는 B 학생의 경우에 이랬어요. 여학생인데 실제 수능 성적이 나빴죠. 화학 원 하나 빼고는요. 자, 그런데 6월 성적을 보세요. 굉장히 좋았었습니다. 종로학원의 상위권에 랭크가 됐었거든요. 자, 그럼 이 친구의 경우에는 6월 성적을 보니까 그 전에 있는 뭐 학원에서 치러진 원래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성적이 좋으니까 지원권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. 연대도 잡히겠구나. 한대 뭐 그 정도 갈 수도 있겠지 했는데 원서를 준비를 했어요. 그렇게 연대부터 한대에 가서 쭉 밑으로. 근데 밑으로는 더 이상 내리기 싫은 거예요. 6월 성적이 너무 좋아서. 근데 9월 성적을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? 국어에서 패망을 했어요. 흔들리겠죠.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? 아, 그럼 수시가 나에게는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오히려 9월 한 달 동안 오히려 더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. 자, 그래서 9월 말에 시험을 치렀죠. 한양대를. 그 다음 10월 초에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을 치렀습니다. 가뿐하게 왔어요.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는데 10월 달에 학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10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. 6월만큼. 그런데 이 친구가 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양대 논술을 꽤 잘 본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. 한양대 논술고사 합격자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. 10월 성적표를 받아보고 기분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양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합격했다고. 그래서 교무실로 찾아왔어요. 울부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를 냈는데 한양대에 끌려가게 됐다고 난리를 쳤어요. 근데 너 연대는 어떻게 봤니? 아, 그냥 대충 본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어요. 연대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수능을 봤죠. 11월에. 수능이 국어가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한대도 못 가게 된 거예요. 잘 됐다. 박수를 쳤죠. 그리고 나서는 빨리 준비하자. 고려대 논술 준비하고 막 등등 했습니다. 그런데 12월 초에 연세대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. 굉장히 잘 된 사례가 되겠죠. 자, 세 번째는 의예과 합격생 두 학생입니다. 근데 의예과를 지망하는 거, 근데 뒤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맹목적으로 의예과니 화학과니 이런 거를 정해두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, 사실은. 근데 진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어찌됐건 이 두 학생 모두 다 실제 수능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.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됐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죽을 쓴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다시금 재기하는데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겠죠. 그래서 6월, 9월에 쉽게 성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과 국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적이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. 자, 둘 모두 수시를 어떻게 지원했느냐? 일단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굉장히 좀 높게 상대적으로. 그 다음 F 학생도 상대적으로 높게 지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학생보다는 F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당하게 쓴 경우가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최종 합격 결과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학생은 정시로 국수형에서 국어를 한 개 틀렸고요. 과탐에서 각각 하나씩 틀려가지고 합이 3개를 틀린 학생입니다. 상대적으로 수능이 쉽다 보니까 이렇게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죠. 중앙대 예비 6번인데 이것도 합격할 거라고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개 모두 다 의예과를 합격할 학생이고요.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입니다.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나왔어요. 국어 때문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런데 수학 또한 2등급에 걸쳐 있습니다. 그러니 이 친구는 목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웠는데 경희대 논술 죽어라고 했습니다. 경희대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 뒤에 시험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이틀 동안 죽어라 한 거죠. 그래서 경희대학교 의예과, 한의예과는 치의예과 포함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합 4예요. 세계 합 4는 된다. 논술 기존에 해왔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희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이 됩니다.